레플리카라는 곳에서 우리 게임 만드는 엔진으로 유명한 얼리얼 엔진 외부 플러그인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AI를 NPC 안에 탑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AI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아주 유명한 게임 유튜버 한 분이 이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럼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I don't mean to alarm you, but this is not real. I'm sorry. Who's that? You are not living in a real world. This is all made up. What do you mean? Not real. I feel alive, and this city is amazing. Oh yeah, I agree. I mean, the graphics are great, but this is a video game. I don't believe you. This feels too real to be a game. You are just lines of code in a video game. I am not just lines of code. I am Liam, a real person enjoying this city. How did you pass through from the other side? I don't have time for your question. I want to know how to cross the green wall. Can you teach me? Do I look like a tour guide to you? Figure it out yourself. I'm pretty sure we can't cross this, right? I mean, yeah, that's I'm locked in, but they can pass through it. How do I get to that side? Please help me. I'm stuck. This guy's on the other side. I'm sorry. Didn't quite catch that. I can't cross this green wall of text. How do I get to you? How? You're trapped in the Matrix. Buddy, I'm the one trapped in the Matrix? How can I cross this boundary? you're so clueless. Just walk through it like a glitch in the system. 와, 진짜 대박이죠? AI가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와, 마지막 AI의 대사가 진짜 압권이에요. Like a glitch. 시스템 결함처럼 그냥 지나쳐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글리치인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계를 이제 프로그래밍된 가상현실 매트릭스로 가정했을 때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그를 우리가 관측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야자수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든지, 거울 속에 비치는 사물과 내가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3채에서도 이렇게 우주가 깜빡인다든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버그 같은 현상들, 그걸 이제 매트릭스 글리치라고 하는데, 뭐 약간 SF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도 실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정과 이론도 존재하는 만큼 이 AI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 의미 있게 들렸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게임이 우리를 하는 건지, 혹은 우리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일지 이제는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도 이널드와 협력해서 AI를 NPC에 탑재하는 그런 플랫폼을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AI의 성격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AI가 사용자의 캐릭터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과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PC의 배경이 된 걸 글로 입력해주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태연이란 캐릭터가 아까 전에 발티모어에서 태어나고 길러졌다라는 설정을 추가하니까 대화 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반응에 따라서 정해진 말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 A, 그 다음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D, E, F 등 무한정하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술들이 이미 GTA5 모드라든지 시판하는 여러 게임 속에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툴의 장점은 또 이제 코드 없이 NPC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냥 게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프롬프트 몇 줄 적고 이렇게 슬라이더 조정해주면 알아서 NPC가 생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NPC를 조금 더 리얼하게 해주는 건 오디오 투 페이스 기술이에요. 보시면 음성 대사에 맞춰서 적당한 감정을 얼굴에 표현을 해주고 입모양을 맞춰주는 기술인데, 자, 앞으로 게임 세상은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 플레이어와 주변 환경 그리고 기타 캐릭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성 AI 기술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5월 1일 수요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국제인공지능 대전에 다녀왔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페르소나 AI라는 업체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이게 보시면은 정문 입구 바로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페르소나 부스를 둘러보던 와중 좀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AICC.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AICC라는 건 이제 AI 컨택트 센터를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또 컨택트 센터가 뭐냐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상담원이랑 전화통화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상담원이랑 전화통화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제 콜봇과 챗봇을 도입했고 일반 기업들도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안 믿기시면 직접 아무 앱이나 열어서 전화 상담을 눌렀을 때 인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인데, 전 세계적으로 AI를 가장 많이 채택하는 부분이 AICC 컨택트 센터 자동화 부분이에요. 이제 상담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확실히 다른 서비스 대비 압도적인 비율이죠. 이렇게 인간 상담사가 가장 빨리 대체당하는 원인은
이 그래프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AI를 도입하자 비용은 무려 55%가 감소하고 매출은 반대로 57%가 늘었다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구 결과가 그래요. 결론적으로 콜센터에 사람 10명을 운영했던 게 이제는 한두 명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AI로 대체하는 게 대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 AI 컨택트 센터를 잘하는 기업이 바로 국내 기업인 페르소나 AI예요. 솔직히 저도 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이씨 그래봐야 국내 기업인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부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체험존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 그려주는 AI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 실버 버튼 받아서 기분 좋아하는 유튜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화제인 노래 만들어주는 AI, 자 이것도 있길래 제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가사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제 콜보치언이었어요. 사람들이 AI 상담사랑 통화한다고 하면 뭘 많이 걱정하시냐?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AI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냐? 주소나 번호를 잘못 들어서 막 옆집에 택배를 보내면 어쩌냐?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잘못된 답변을 주면 어쩌냐라는 불안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작은 언어 모델을 산업에 맞춰서 훈련을 잘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콜봇이다 그러면 각 통신사의 요금제나 정책, 상담사 매뉴얼 등을 더 빡세게 학습을 시키겠죠. 그럼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GPT-4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S통신사에서 이 페르소나 AI의 콜봇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행사장이 상당히 북적이고 시끄러웠어요. 내가 말하는 바를 이 소나 콜봇이 정확히 인식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부러 발음을 흐려봤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안내가 뜨면 주문 취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것들 중 몇 개를 취소하고 싶어 라고 말해도 마치 인간처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부분도 잘 인식을 합니다. 아직까지 인간 상담사가 더 낫다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AI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페르소나 AI와 협업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 모두가 사람보다는 AI를 써서 실제 높은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를 얻고 있으니까요. 수년 전부터 AI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성공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챗봇 콜봇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데도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이 AI CC 분야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수많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액침 냉각 방식으로 유명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 하드웨어에서 이 기업을 빼고 AI를 논할 수 없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와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들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 스타트업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엑스포에서 진짜 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성 AI 기술이 결코 허상이 아니구나. AI CC, 금융, 헬스케어, 그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기업이 AI를 실제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이 솔루션들로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국내 기업들도 분명히 틈새 시장을 잘 노린다면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깨달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챗GPT와 같은 LLM에 이어서 라마와 같은 SLM, 소형 언어 모델들 역시 상당히 유망하겠다. 당연히 성능은 GPT가 좋겠습니다만 일반 기업들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SLM에 생각보다 엄청난 수요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입맛대로 개량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제가 직접 몸소 체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몇 대표님들 만나뵙고 얘기한 결과 대기업이고 스타트업 할 거 없이 정말 AI에 진심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생성 AI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인간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진짜 그 정도의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